안녕하십니까. 오토북 코리아 박철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 뵈는 게 오늘로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항상 부족하지만 많은 관심과 시청 갖고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의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 나눴는데요. 이번 주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세계 최초 전자 제어 무릎 보조기 C 브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거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혹시 도중에 발견을 못하고 답변이 늦어진다면 제가 최대한 직접적으로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료화면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브레이스 설명 전 먼저 보조기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조기는 간단히 말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경 혹은 근육 기능이 손상될 경우 부족한 신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보조기구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목발도 보조기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고 운동할 때 착용하는 무릎 슬리브도 보조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요. 크게 상지와 하지로 나뉘며 오늘 이 시간에는 하지 보조기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겁니다. 하지 보조기는 적용 부위에 따라 다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보시면 족부 보조기, 단하지 보조기, 무릎 보조기, 장하지 보조기, 고관절 장하지 보조기로 분류됩니다. 족부 보조기는 보시면 발의 통증 및 기형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울 경우 주로 사용이 되는데 평발 교정용 인솔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하지 보조기, 저희는 흔히 AFO라 불리는데 이 AFO는 뇌졸중, 파킨슨병, 뇌병변, 척수 손상 등의 이유로 배측 굴곡근이 약화되어 보행 시 발끝이 끌리거나 발목의 구축 혹은 변형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무릎 보조기는 근육과 운동신경이 약화되거나 무릎인대, 슬관절 손상 시 착용하는 보조기로 무릎 부위에만 적용되며 길이가 짧고 네오프렌 같이 얇은 재질로 제작되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는 이제 파텔라 프로라는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얇은 재질로 이루어져서 착용이 쉽고 또 외측과 내측에 바가 달려 있어서 무릎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또 슬개골이 수술이라든지 손상해서 만약에 교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되는 보조기입니다. 다음으로는 고관절 장하지 보조기 H-카포가 있는데 이는 척수 이분증이나 T5에서 L3번 사이에 발생한 병변으로 인해 외상성 하지 마비 환자에게 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하지 보조기, 저희는 카포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소아마비 질환으로 인해 척수신경이 지배하는 근육과 신경의 영구적인 손상으로 기능이 약화되어 정상적인 기립이나 보행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오늘 얘기할 C브레이스가 바로 이 카포에 해당되는데요. 보시면 하지 보조기의 경우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기립과 보행을 도와주는 보조기구입니다. 그래서 적용 부위에 따라 그리고 질병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가 있고 거기에 맞는 수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하루에 어느 정도 걷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쉽게 측정 가능하지만 이전에는 일일이 셀 수도 없었고 셀 필요도 없을 만큼 일상의 자연스러운 동작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4,000보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데요. 생활 패턴에 따라 하루에 적게는 1,000보, 많게는 7,000보 정도를 걷는데 무심코 걷는 하나의 보행 동작은 사실 여러 가지 세부 동작이 물 흐르듯 연결되어야 정상적인 보행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세부 동작을 저희는 보행주기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총 8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동작에 맞춰 작용하는 주요 근육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 중 하나라도 기능을 잃거나 약해진다면 정상적인 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의지의 경우 절단으로 인한 손실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발이나 무릎 장식을 이용해 정상에 가까운 보행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소아마비용 카포의 경우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 약화된 근육을 대체해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보조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 생체 역학적이며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보행이 가능한 무언가가 필요했고 개발해야만 했었습니다. 보시면 초기에 카포는 무릎이 락킹되어 있어서 서 있거나 보행할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지만 불편하고 보행 시 무릎을 구부릴 수 없어서 자연스러운 보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또한 앉을 때마다 고정장치를 풀어야 하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구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지탱하기 위해 반대측에만 체중이 부하됐었습니다. 그 결과 건축에 무릎 연골이나 인대 등이 손상되어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또 다른 무릎 조인트는 측면에서 봤을 때 카포의 중심이 무릎의 중심보다 후면에 위치되어 있어서 입각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육악기 경우 굽혀지는 후면 옵셋이 있어 이런 원리를 이용해 발이 신체 중심보다 앞에 있을 경우 고정되고 중심보다 뒤에 있을 경우 고정이 풀리는 전자제어 입각기 제어 보조기가 출시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보조기를 이맥 액티브라고 했었는데요. 이맥 액티브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행 주기에 맞춰서 부드러운 보행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육악기 동작에서는 지면의 반발력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개념으로 외골격형 보조기 혹은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이런 손상이나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보행이 어려운 분들에게 착용해서 좀 테스트라든지 상용화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부피가 상당히 크고 배터리로 인해서 무게가 증가되고 또 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또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혼자서 착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재활용이라든지 보행 훈련용으로 사용됐고 이 보행 훈련이라든지 재활이 끝나면 다시 예전에 락킹 타입의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옵셋 타입의 무릎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보행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토북에서는 오랜 연구 끝에 전자제어 방식으로 입각기와 육각기를 제어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적용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한 C 브레이스가 세계 최초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벌써 10분 지났는데 오늘도 상당히 많은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27명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진행 중에 또 다른 질문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C브레이스라고 하면 사이즈가 정해져 나오는 기성품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C브레이스는 사용자에 맞춰 제작된 장아지 보조기에 C브레이스 조인트가 적용된 전형적인 카포입니다. 구성을 보시면 일반적인 카포의 구성과 비슷합니다. 대퇴와 하퇴, 족부를 감싸주는 쉘과 또 발목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발목 장식, 그리고 내측을 받쳐주는 조인트, 그리고 C브레이스 유닛이 보조기 외측에 위치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입각기와 육각기를 제어하는 보조기라고 앞서 얘기 드렸는데요. 그럼 이 C브레이스가 어떻게 보행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은 양발이 입각기와 육각기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어나는데요. 입각기 동안, 즉 한 발로 체중을 지탱하는 동안 또
또 다른 발은 육악기, 즉 스윙을 하며 이동을 합니다. C브레이스는 입각기는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육악기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제공되어야 보행이 이루어지는데 안정적인 입각기에서 입각기를 해제해 육악기로 넘어가기 위해 C브레이스에게 나 이제 보행을 시작할 거야 라는 신호를 줘야 됩니다. 정확한 입력값이 필요한데요. 처음에 지면에 발을 디뎠을 때 무릎이 쫙 펴져야 되고 대퇴부는 전방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발도 처음에 지면을 디딘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발구름이 이루어져야 입각기가 해제되면서 육악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이 가능한 건 이런 C브레이스에 있는 무릎 각도, 가속도, 유압 하중을 측정하는 3개의 센서를 통해 수집된 수치를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처리해 유압 밸브의 값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아니면 보행 속도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무릎이 굽혀지는 과정인지, 앉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실시간으로 유압 센서를 통해 유압 밸브를 조정하고 자연스럽거나 안정스러운 보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C브레이스를 사용하면 주요 장점이 뭐냐고 물으실 텐데요.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보조기와 다르게 유압 밸브를 이용해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올 수 있고 경사진 내리막길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무릎이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옵셋 조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 동작이 불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발씩 내려오고 다른 한 발 쫓아오는 형식으로 해서 불안전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면에서 자연스럽고 안전한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 의미는 소아마비 보조기를 착용하신 분들은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보행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돌불이라든지 아니면 지면이 불규칙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앞을 보고 걷지 못하고 바닥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이 굽고 목에 통증이 있었으며 그리고 옆 사람과 걸어갈 시에 이런 정상적인 대화가 수행되긴 어려웠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안정성으로 인해서 이런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또한 시선을 높이 올릴 수가 있으며 옆 사람과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보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지면은 고르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리같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약간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이 C브레이스 같은 경우는 불규칙한 지면에서도 지면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면의 상태에 따른 유압 밸브를 조절할 수 있어서 제어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보행이 제공됐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를 착용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겪는 증상일 텐데요. 만약에 왼쪽에 보조기를 착용할 경우에 왼쪽에 힘을 더 주는 것보다 오른쪽에 더 힘을 주고 중심을 지탱하며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축뿐만 아니라 환측에 대해서도 통증이 있고 그거에 따른 몸의 변형이라든지 지속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C브레이스가 있다면 안정적으로 걷고 또 유압 밸브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축의 보상작용이 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뒷걸음 보행이 가능한데요. 이 뒷걸음 보행이라는 게 사실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전자제어 시스템이 없다면 뒷걸음질을 하는 경우에는 보행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조기가 구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어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뒷걸음증을 치더라도 이 동작은 뒤로 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밸브의 압력을 높여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뒷걸음 보행 시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뒷걸음 보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 뒷걸음질로 공간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직선 보행뿐만 아니라 원형 보행이든 아니면 지그재그 보행도 가능하게끔 됩니다.
하지만 이 C브레이스도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계단을 한 발씩 내려갈 수는 있으나 계단을 한 발씩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브레이스에 있는 유압 실린더는 계단을 오를 정도의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갈 때 안정적인 일딩 기능을 제공해서 한 발씩 내려가는 것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어 시스템인 만큼 물에 접촉하는 것을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유압 전자제어 시스템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닿는다거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동작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수가 가능한 IP54 지수로서 일상적인 물튀김이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빗방울 정도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물의 접촉을 금지해 주시고 만약에 물기가 닿는다면 즉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C브레이스는 일상 보행용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브레이스 착용한 후 과도한 충격이나 점프 같거나 아니면 다른 격렬한 운동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작 이 1060g 밖에 되지 않는 무게로 이렇게 똑똑하게 작동하는 C브레이스는 과연 누구에게 적합할까요? 모두에게 적합하면 좋겠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용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대상자는 하지의 불안전 마비 혹은 낮은 레벨의 하지 마비, 소아마비라든지 외상성 마비, 그리고 L1에서 L5 사이에 있는 병변으로 생긴 불안전 하지 마비를 가진 분에게 적합하고요. 또 이러한 분들도 강직이 없거나 아주 낮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통의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스스로 기립이 가능해야 되고요. 엉덩이 굽힘근과 신전근으로 근육을 이용해서 환부를 이제 앞쪽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간과 엉덩이의 보행작용 시 보상작용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용자에게 C브레이스가 적합하지 않을까도 중요한데요. 현재 버전의 C브레이스 적용이 조금 어려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악기 동작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처음 입각기 동작에서 다리를 뻗어서 육악기 동작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동작이 불가능한 분들은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증 이상의 구축이라든지 강직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체간이 불안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체간이 구부러진다거나 아니면 좌우측으로 흔들리다거나 정확하게 기립이 안 될 경우 C브레이스 적용이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과 고관절 구축이 10도 이상인 경우에도 이 올바른 정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들도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흔히 내반슬이나 외반슬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다리라든지 X자 다리형이 10도 이상 벌어진 경우이고 또 이게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125kg 이상인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 체중이 125kg라는 의미는 최대 허용 체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0에서 110kg 정도 되는 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양측의 다리 길이 차이가 15cm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다. 15cm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패드라든지 별도의 폼을 이용해서 길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분들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채팅에 있는 올라오신 분 했는데요. 오늘도 김민현지님 올려주셨는데요. 신호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육악기 동작을 할 수 없냐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신호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육악기 동작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신호를 정확히 줘야 되고요. 기존의 보조기를 착용했던 분들도 이런 방식의 보조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착용하고 충분히 보행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근육 훈련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C브레이스 착용한 이후에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의지의 경우 조절 가능한 다양한 제품들을 착용해서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었는데 보조기의 경우에는 제품을 기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제품의 기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보조기를 제작해 직접 착용을 하고 그 이후에 보행을 해야 되는데 C브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만약에 구매를 했는데 사용을 못 하신다면 사용자에게는 상당히 큰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DTO라는 것도 같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DTO를 이용해서 사용 가능 여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DTO는 좌우가 구분되어 있고 환부 사이즈에 따라 선택 가능한 3가지 슬리브와 그리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 무릎 중심이 다 다른데 그런 손쉽게 정렬이 가능해 누구든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적용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퇴와 하퇴의 둘레를 측정하여서 그에 맞는 슬립을 착용하고 그리고 무릎의 중심을 찾아 높이 조절 가능한 바를 이용해서 조립을 한 이후에 저렇게 착용을 합니다. 착용된 DTO 외측에는 실제 C브레이스와 마찬가지로 C브레이스 유닛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유닛을 통해서 사용자에 맞는 설정값을 설정해 주고요. 다양한 설정값을 테스트하고 정렬을 확인한 다음에 보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분들은 C브레이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DTO라는 것은 실제 기능 중에 일부분만 느껴볼 수 있고 또 100% 완전히 할 수는 없고 또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처음에 착용하는 분들은 실제 C브레이스 무게가 이 정도 되고 부피가 이 정도 되는지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는 단순히 대상자 중에서 실제 C브레이스 동작이 가능한지를 보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C브레이스는 이와 같이 생기지도 않고 무게도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이 DTO를 착용한 상태에서 체중을 싣고 유압 실린더의 저항을 이용해 의자에 앉거나 입각기에서 유각기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작동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C브레이스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존의 사용자들이 C브레이스에 대해서 궁금증은 많고 또 사용을 원하시긴 했지만 이를 통해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고 제작자나 사용자들도 동시에 이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으며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이 C브레이스를 적용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적용돼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재 DTO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본사에 요청을 해서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DTO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모집 중이고 그 대상자 중에 조건이 되는 분에 한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원래 이번 4월에 DTO를 이용한 테스트가 예정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연기가 됐고요. 빠른 시간 내에 DTO 사용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꼭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요건 이제 실제 C브레이스를 착용한 사용자분인데요. 저희 모델이시기도 하고 이 C브레이스 통해서 이런 요가 동작이라든지 일상생활 동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 활동, 잔디깎기라든지 다양한 취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상자분들이 이 C브레이스 적용을 원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 C브레이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의지보다 보조기에 관심이 좀 덜한 관계로 이번 시간에 특별히 이 C브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화면 정리하세요. 쿵따리 샤바라 옛날 사람 분이 또 질문을 남겨준 게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DTO라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나요? 했는데,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TO 테스트는 저희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괜찮은 시간을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이고, 아마 연락처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작 기간은 일반적으로 DTO 테스트가 끝난다면 저희가 양복을 맞춘 다음에 잘 맞는지 중간 점검하듯이 가봉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임시용 보조기를 제작해서 한 4주 동안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맞는지, 아니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고 작동이 잘 된다 하면은 그 이후에 시브레스 제작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브레스 제작은 한 3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총 한 2달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시브레스 제작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네. 그리고 헬로킴 님이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보조기 카포나 의족은 건축보다 약간 짧게 제작해야 하는데 시브레이스도 마찬가지로 제작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네, 시브레이스는 약간 짧게 제작 필요 없이 건축과 똑같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전자제어식 무릎 조인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입각기와 유각기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유각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끝이 끌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돌불에 걸리는 문제 때문에 약간 짧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시브레이스는 전자제어를 통해서 입각기와 유각기를 제어하기 때문에 양측 똑같이 길이를 맞춰서 제작을 해줘야 됩니다. 한쪽이 짧을 경우에는 물론 그런 불필요한 발걸림이라든지 이런 게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썼을 때는 양측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허리에 커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떨어진다든지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길이로 제작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질문해서 퀴즈를 내서 마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건데요. 또 김민희 연지가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시브레이스 사용자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현재 2분께서 착용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둘 다 여성분이시고 시브레이스를 이용해서 지금 보행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실제 그 보조기를 보이지 않게끔 한 상태에서 보행한다면 정상적인 보행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연스럽게 보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됐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전자 제어식 입각기, 유각기 제어가 가능한 보조기를 제작했는데요. 이것의 이름은 시브레이스입니다. 그러면 시브레이스를 착용 전에 해야 하는 테스트 이름은 뭘까요? 세 분께 답변 남겨주신 세 분께 상품권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시브레이스 올라오셨고요. 오토복도 올라오셨는데요. 네, 또 아직 네, 정답은 DTO였습니다. 네, 뭐 접수하기도 맞고, 예, 오토북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DTO고요. 정답 남겨주신 편안한 은수족, 그리고 걸음이 불편할 땐 김기사, 그리고 멍멍이 이 세 분은 저희 카카오 플러스에 연락처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상품 교환권을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다음 주에 또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